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환한다. 서로를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사용해서 타인의 몸을 표현한다. 하지만 이 모방은 생각 없이 기계처럼 흉내내는 게 아니다. 타인의 행동에 내재한 규칙성이나 패턴을 알아보고 그것을 모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 여자아이가 엄마 놀이를 할 때 아이는 이전에 관찰했던 엄마의 행동을 한 동작씩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다. 대신에 아이는 마치 엄마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 아이에게 지금 뭘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아이는 엄마인 척하는 중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면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더 불완전하게 설명한다. 이는 아이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줄 안다는 걸 의미한다. 엄마 놀이를 하는 어린 여자아이를 여러 번 관찰하면 당신이 실제 엄마를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엄마의 의미를 가장 순수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당신이 언어에 능숙하다면 엄마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들을 말로 묘사하고 전달할 수 있다. 이때 가장 좋은 전달 방법은 이야기 형식이다. 행동 패턴을 표현할 때는 말보다 행동으로 하는 것이 더 쉽고 직접적이다. 있는 그대로 흉내내기는 동작을 하나하나 전달한다. 모방은 흉내내기와 비슷하지만 한층 깊어진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낸다. 드라마가 바로 그렇게 본질에 더 가까워진 행동을 묘사한다. 문학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배우와 무대 없이 작가와 독자의 상상 속에서 행동을 묘사한다. 최고의 이야기 작가들만이 가장 흥미롭고 근원적이고 잘 기억되는 말을 통해 가장 의미 있고 필수적인 행동들을 표현한다. 위대한 이야기는 그런 훌륭한 작가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수정하고 편집해 탄생한다. 일단 문화가 읽고 쓸 줄 아는 단계로 접어들면 이야기는 글로 기록된다. 신화와 제의가 종교로 변했다고 추정되는 시기가 이때쯤이다. 가장 위대하고 인상적인 행동들을 모방하고 전달하려면 먼저 인류의 가장 깊은 지혜를 패턴으로 정제할 필요가 있다. 위대하고 인상적인 행동이 특히 한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나 영웅의 행동이라면 가장 위대하고 인상적인 행동이란 각 지형의 영웅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그렇다면 영웅 중 영웅은 논리상 영웅 정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공통의 장소에 존재할 것이다. 그 장소는 메타 세계이지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을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혼돈과 질서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선악과 선과 악은 영원히 대결한다. 이 불멸의 패턴을 구현한 영웅은 최고신이 되고 개인과 사회가 그의 행동에 의지한다. 영웅은 선과 악 두 힘의 아이이자 중개자로서 선의 승리를 이끌 뿐 아니라 혼돈을 질서로 바꾼다. 자칫 존재를 압도해버릴지 모를 혼돈 속에서 지각과 행동을 체계화하려면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에는 불만족스러운 출발점과 그보다 나은 종착지가 있어야 한다. 더 나은 종착지가 없으면, 다시 말해 더 높은 가치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판단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무의미와 지루함 속으로 가라앉거나 타락하여 공포, 불안, 고통으로 곤두박질 친다. 하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가차없이 변화시킴에 따라 가치 있는 모든 이야기가 현재의 모습과 장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새롭고 더 완전하면서도 과거의 것과는 달라진 이야기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 결국 어떤 이야기의 행위자는 창조적 변화의 정신을 받아들여야 한다. 애초에 그 이야기를 창조했으며 지금 다시 파괴하고 재창조하려는 것도 그런 변화의 정신이다. 이런 이유로 정신은 도그마를, 진리는 가정을, 마르두크는 고대신을, 창의성은 사회를, 그리스도는 율법을 영원히 초월한다. 하지만 법칙 1에서 언급했듯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더 높은 도덕을 위해 법칙을 깨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 법칙을 철저히 익히고 훈련해서 그 필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법칙의 자구가 아니라 그 정신에 맞게 법칙을 깨야 한다. 죽음과 소생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영혼은 맹수의 악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해리포터 2권의 메시지는 사실 시리즈 전체에서 여러 모습으로 변형되어 되풀이된다. 이는 그리스도교와 명백히 유사하고
핵심 내용도 기본적으로 똑같다. 필요한 데까지 깊이 변화하고자 하는 영혼이야말로 개인적, 사회적 형태로 존재하는 사악한 뱀, 즉 이데올로기와 전체주의를 가장 효과적으로 격파한다. 건강하고 역동적이며 무엇보다 진실한 인격은 실수를 흔쾌히 인정한다.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은 시대에 뒤진 인식, 생각, 습관을 자발적으로 벗어던지고 장애물을 돌파해 더 크게 성공하고 성장한다. 그들은 고통스럽더라도 낡은 믿음을 불에 태워 소멸시키고 새롭게 태어나 앞으로 나아간다. 또한 죽음과 소생을 거치는 동안 자신이 알게 된 것을 전달하여 다른 이들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어떤 것을 겨냥하라. 현재 개념화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를 정하라. 그 목표를 향해 비틀대며 나아가라. 그 과정에서 당신의 실수와 오해를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마주해 잘못을 바로잡아라. 당신의 이야기를 분명히 하라. 과거, 현재, 미래 전부 중요하다. 걸어온 길을 지도에 표시하라.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출발점에서 종착지까지를 한 선으로 표시하지 못할 테니. 마찬가지로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 혼돈에 빠지고 희망과 영감에 목이 마를 것이다. 어쨌든 당신은 여행을 떠났다. 당신은 이 모험을 하고 있으니 지도가 정확할수록 좋다.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맞서 싸워라. 당신이 가는 길은 의미 있는 인생의 길, 질서와 혼돈의 경계에 해당하는 좁고 험한 길이며 그 길을 끝까지 종주할 때 비로소 질서와 혼돈이 균형을 이룬다. 높고 고상하고 심오한 어떤 것을 겨냥하라. 그 과정에서 좋은 길이 나타나면 일단 몇 걸음을 걸어본 다음 경로를 바꿔라. 하지만 조심하라. 길을 바꾸는 것과 포기하는 것이 쉽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럴 땐 방법이 있다. 현재의 길에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을 배운 뒤에 당신 앞에 놓인 새 길이 현재의 길보다 더 어려워 보인다면 마음을 바꿀 때 당신이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배신하지 않고 있다고 확신해도 좋다. 이런 식이라면 지그재그로 전진하게 된다. 가장 효율적인 여행 방법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목표를 추구하는 동안 스스로 훈련하면서 또 필요한 것들을 알아가면서 당신의 목표는 불가피하게 바뀌기 때문이다. 그럴 때 당신은 서서히 점점 더 우아하게, 점점 더 정확하게 그 조그만 점을 목표 지점에 표시된 열 십자를, 관역의 한 복판을, 십자가의 한가운데를 겨냥하고 그럼으로써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치를 목표로 삼을 것이다. 목표 지점은 움직이는 동시에 희미해질 것이다. 목표 지점이 움직이는 이유는 처음 겨냥할 때는 언제나 방향을 정확히 겨눌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희미해지는 이유는 지금 하는 일을 아무리 완벽하게 해낼지라도 새로운 완벽의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배움과 변화를 통해 당신은 계속 전진할 것이다. 그리고 뜻이 있고 운이 따른다면 당신은 의미 있고 생산적인 이야기를 발견할 것이고 시간과 함께 그것을 더 좋게 다듬어갈 것이며 아마 순간적인 만족과 기쁨 이상의 것을 얻어낼 것이다. 더 나아가 당신의 이야기의 주인공, 세상에 머무는 동안 규율을 잘 지키는 체류자, 창의적 변화의 주체, 가족과 사회에 이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누구일 수 있는지 상상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